우리 1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66쪽의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갈 내용은 1910년대 바로 민족운동의 방향이라고 해서요. 10년대는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잖아요. 그래서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본에 맞서서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자, 국외에다가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외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국내에서는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사 조직을 만들 때 좀 추구하는 이념이 다른데요. 하나는 복벽주의라고 해요. 원래 우리가 대한제국이었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인데 황제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게 복벽주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민주공화국이 됩니다. 민주공화국, 우리가 공화국 수립, 민주공화국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공화국은 황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체제가 약간 그 추구하는 이념이 다른데요. 자, 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는데요. 국내에서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는 독립의금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1912년에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의병장 출신인 임병찬 등이 주도해서 만드는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국권 회복과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 보면 대한제국 체제를 회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황제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벽주의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의병봉기를 준비했고요. 일제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돼서 해체되게 됩니다. 자, 요 사진 속에 보이는 분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딱 봐도 되게 좀 짱짱한 유생처럼 보이죠? 의병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독립의금부였고요. 우리 교과서 167쪽으로 넘어가면 대한광복회가 나옵니다. 1915년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여기에 나오는 대한광복회는요. 국권 회복과 바로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라고 한다면 황제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면 대한광복회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하는 거죠. 자, 이러한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이고요. 총사령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국내 각지와 만주에 지부를 설치했고요.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군자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발각돼서 해체됩니다. 자,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분이 총사령이었던 박상진이라는 분이에요. 대구 출신이고요. 대한광복회가 추구하는 걸 보면 부호의 의연금,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무장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한다라는 거죠. 독립군을 양성한다. 그리고 이제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이 선멸전을 단행해서 최후의 목적에 이른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제 대한광복회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에서의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을 배웠고요. 두 개의 조직을 이야기했어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었죠. 자, 이어서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라고 하면 만주와 연해주 지역이 되는데요. 만주와 연해주에 한인 집단촌을 건설해서 장기적인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자, 이러한 한인 집단촌은요, 자치단체의 형태입니다. 여기가 중국 땅이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자치단체를 조직하고요. 여기에 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성격과 의의를 보더라도 자치단체예요. 그래서 한인사회, 한인동포사회를 이끌어가는 자치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20년대 무장독립전쟁의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만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자,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한인촌이 건설이 되고요. 전 지역이 독립운동 기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 북간도 지역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명동학교 출신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중광단에다 색칠을 해놨어요. 중광단은 대종교도들로 구성된 그러한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소로 계승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북간도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우리가 20년대에 가서 배우게 될 봉오동 청산리 전투도 모두 다 북간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남만주로 갈 건데요. 자, 두 번째로 남만주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서간도라고도 해요. 서쪽의 간도라는 뜻이겠죠.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신민의 회원이었던 이회영, 이상용이라는 분들이 주도를 해서 신한민촌, 한인촌을 건설을 했고요. 여기에 학교를 세워요. 신흥강습소를 세웠는데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고요.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약 3,500명에 달하는 독립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자, 연해주로 갈 텐데요.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에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항구에 신한촌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치단체로는 권업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되어 이때 정통령 이상설, 그다음에 부통령이 이동휘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해주에서도요. 이상설, 이동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 봐둬야 될 지도예요. 이 지도에서요. 여러분 세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이 지역이죠. 영길, 왕청, 용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 자, 북간도 지역에서는 중광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광단은 주로 대종교도들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북로 군정소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 명동천에 명동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자, 이 삼원보 보이시죠? 이 삼원보가 남만주예요. 남만주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로 서간도라고도 합니다. 서간도. 자, 이 삼원보에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져서 신흥무관학교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보이시죠? 여기가 러시아의 연해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에 자치단체인 권업회가 만들어지고요.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지도상의 위치를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남만주 지역이 가, 북간도 지역이 나, 연해주 지역이 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독립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상의 위치를 또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했는데요. 이 책 여기 보이시나요? 허은이라는 분이 허은 지사가 쓰신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책이에요. 우리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데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고 했어요. 서간도라고 하면 아까 남만주, 삼원보 이야기했잖아요.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어요. 바로 신민의 회원이었던 이회영, 이상용 이런 분들인데 이 허은이란 분이 허은지사가 이상용 선생님의 손주 며느리예요. 그래서 서간도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삼원보의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작은 나라를 운영한 셈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의 작은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뜻은요. 각 지역의 한인 자치단체가 교육과 한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처럼 동포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정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168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 관내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중국 관내에서는 상하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상하이가 중국의 개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영사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교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에 신규식이라는 분이 동제사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한 청년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3.1운동 발발에도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하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부분부터 중요하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미주 지역이라고 한다면 하와이를 들 수 있어요. 하와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가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대한인 국민회, 미주 지역의 동포들이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자치단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군자금 지원 활동도 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1914년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군대예요. 군대.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군사훈련을 시켰고요. 또 멕시코에서는 숙모학교가 세워져서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진 속에 되게 잘생기셨죠? 예, 여기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분이 안창호 선생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요. 바로 대한인 국민회 미주 지역의 그 조직이죠. 중앙총회 초대 회장을 맡아서 했고요. 미주 지역의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한인 국민회, 미주 지역의 이 단체죠. 자, 이 대한인 국민회의 신한국 건설을 주장합니다. 대한인 국민회에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새 나라를 만들게 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나라는요, 바로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공화국을 추구한다. 바로 이 대한인 국민회에서 추구하는 새 나라의 형태도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9쪽으로 가면 이회영과 형제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회영 선생님은 신민회 회원으로 6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회영의 6 형제, 6형제들은요, 온 집안 재산을 쏟아부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이 집안은요, 최고의 명문가이고 갑부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요. 우리 남만주 삼문보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귀감이다 라고 이렇게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님이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역사 동아리 국외답사 계획서입니다. 신안촌 기념비를 간대요. 신안촌이 있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가 되겠죠. 연해주가 되겠네요. 가 지역은 연해주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권업회, 연해주의 자치단체고요. 대한국민의회, 이거는 이제 연해주에 생기게 되는 3.1운동쯤에 연해주에 생기게 되는 정부 형태의 대한국민의회가 생기는데요. 자, 이 지역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봤어요. 1번에 신라방, 신라시대죠. 2번에 청해진도 신라 말기고요. 3번 백두산 정계비, 조선 후기 숙종 때 세워집니다. 4번에 국민위원부가 설치되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요. 자, 바로 5번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죠. 1914년에 정통령이 이상설이에요. 연해주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가 지역은 삼원보라고 써져 있으니까요. 남만주 지역이 되겠죠. 남만주. 자, 나는 영길, 왕청, 용정. 여기는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다는 블라디보스토크니까요. 연해주가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건데요. 1번 해조신문, 권업신문이 발간됐다. 권업회는 연해주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가가 아니라 다라고 해야 맞겠죠. 2번 가 삼원보에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가 세워지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결성하는 곳은 바로 서간도예요. 네, 남만주 지역이니까 가라고 해야 되겠고요. 4번에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활동하는 곳은 미주 지역이 되겠죠. 자, 미주고요. 5번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수 명동학교가 건립되는 건 북간도 지역이니까 다가 아니라 나로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6형제 50여 명의 가족이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후에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자, 결국 32년도에 일본에 검거돼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 가신 이분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죠. 이회영 선생님은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라고 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일본의 의열단 창설한 건 김원봉에 대한 설명이에요. 김원봉.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우리 나중에 한국광복군 배울 건데요. 지청천 장군이 한국광복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에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대전자령 전투에 참여한 것도 지청천 장군이고요. 5번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성 전투를 지휘한 건 양세봉 장군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회영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1910년대 국내 항일 비밀 결사 조직과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요. 국내의 항일 비밀 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배웠는데 두 단체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는요. 167쪽에 나와 있는 지도의 위치와 더불어서 남만주,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